시작은 병실의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땀, 그리고 오래 묵은 약품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을 떠돌았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냄새는 목구멍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꼭 닫혀 있었어요. 낡은 커튼 사이로는 빛 한 줄기조차 새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척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간헐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기 소리와 산소기의 규칙적인 바람 소리만이 마치 이 공간의 주인처럼 단조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 방의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희미하게 떨리는 가슴, 약해진 호흡, 손등을 타고 흘러내린 링거 바늘. 처음 이 병실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영주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영주라는 사람의 모든 삶을 집어삼키는 끝없는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남편 정우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힘겹게 일과 간병을 함께했지만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건 영주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내가 교대할게. 정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주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보고 싶어 하다가도 눈만 뜨면 저만 찾으셨어요. 며느리, 물 좀.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영주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병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병실의 분위기를 뒤흔들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진한 향수 냄새가 병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냄새. 진짜 못 참겠네. 병원이 왜 이렇게 눅눅해. 언니, 청소 좀 제대로 해요. 여기 공기 탁한 거 몰라요? 수진의 말끝마다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환자인 어머니보다 늘 영주를 향해 있었어요. 병실의 긴장감은 언제나 수진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주가 수건을 갈고 시트 위 얼룩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다독이고 있으면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참 별일 다 하네요. 언니 뭐 그렇게 며느리 티네요? 엄마는 어차피 나한테 제일 많이 남겨주실 거예요. 괜히 점수 따려는 거 다 보인다니까요. 그 순간 영주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그 앞에서조차 수진은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주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 적어도 내 손에서 불편하시지 않게 하자고요. 그러나 그 다짐조차 수진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심장 박동기의 리듬은 언제 멈출지 모를 불안감을 쏟아내고 있었죠. 영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병실의 냄새였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병의 기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던 욕심과 서로를 향한 상처와 그리고 끝내 버티려는 영주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뒤엉킨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가는 숨소리만이 고요함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서 아직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주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밤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 앞을 지나가며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만 곧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영주는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주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비록 수진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영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실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이면 환자의 체온을 재고 링거를 갈고 침상을 정리했어요. 간호사들이 떠나고 나면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를 견디는 건 대개 영주의 몫이었죠. 영주는 수건을 삶아오고 미음을 식혀 가져오고 어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리고 약을 챙겼습니다. 정우는 퇴근길마다 들러 교대를 자처했지만 그의 피곤한 눈밑은 늘 짙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밤에 있을게. 금방 다시 출근해야 하잖아요. 잠깐만 누워요. 제가 지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주의 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끌어안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어머니, 한 숟갈만 더요. 그러나 대부분 남는 건 빈 한숨이었습니다. 영주의 몸은 점점 더 굽었어요. 허리는 자주 욱신거렸고 손목은 부드러운 이불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뻐근했습니다. 밤마다 눈은 충혈돼 붉게 물들었고 거울 속 영주의 얼굴은 언제나 수척하게 그늘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면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눈을 뜨시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이 마지막이면? 그 불안이 영주의 등을 누르며 다시 병실로 향하게 했어요. 멀리 있어도 늘 영주의 끼니를 걱정하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밥은 챙겨 먹니? 건강이 제일이야. 그 다정한 말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 앞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평소엔 늘 영주를 며느리라 불렀고 그 호칭에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주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가까워지지 못한 호칭만큼 더 가까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문이 열릴 때 공기가 확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올 때였죠.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병실을 채웠습니다. 엄마, 나왔어. 언니, 또 여기 있었네요. 대단하다 정말. 난 이런 거 성격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거지 뭐. 수지는 늘 화려했습니다. 빛나는 액세서리, 향기 짙은 향수, 그리고 셀카를 위한 완벽한 각도. 그리고 어김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엄마, 여기 한번 봐봐. 찰칵.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사진 밖 영주는 조용히 수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영주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만들었어요. 밤이면 병실은 더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기 소리가 초 단위로 시간을 세듯 일정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간혹 졸음 속에서 영주의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영주는 팔의 저림을 참아가며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그 작은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영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더 효녀인 양. 사람들에게 알릴 사진을 남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자주 온 거 티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 안 하거든요. 수진의 속삭임은 병실 공기보다 더 탁했습니다. 영주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앞으로 겪게 될 갈등은 단순히 간병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욕심과 가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그들의 삶을 끝내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며 더욱 고요해졌어요. 영주는 어머니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주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의무이든 아니면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든 영주는 끝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수진이 뿌린 화려함의 그림자 속에서 영주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수진은 오늘도 여전히 화려하게 스쳐갔어요. 긴 머리를 말끔하게 손질하고 짙은 화장과 원피스와 구두. 그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오면 환자보다 수진이 더 주목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바빴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주잖아요. 언니 힘들죠? 그래도 뭐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수진의 말은 항상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말이 영주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간병이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 여기는 듯한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안일한 무책임함이었죠.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영주는 잠시 병실을 비우고 복도로 나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병실 문틈으로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죠. 찰칵 찰칵 찰칵. 문을 열자 수지는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쯤 감긴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 앞으로 바짝 당겨 웃고 있었어요. 엄마 하나 둘 셋 V. 그 순간 영주의 몸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고 목구멍은 차갑게 말라붙었어요. 영주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지는 놀라기는커녕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뭐 어때요? 추억 남기는 거잖아요. 인증샷을 남겨둬야 제가 병원 자주 오는 걸 알리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주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효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쓰이는 걸 처음 보았어요. 영주가 매일 쏟아낸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우가 영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영주야, 나 여기 있을게. 넌 잠깐 눈 붙여. 그 다정한 말에도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주는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작아진 손이었지만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은 꼭 내 손으로 지켜드리겠다. 그 다짐이 영주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어머니 곁에 붙들어 놓았어요.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병원만이 희미한 조명으로 밤을 밝히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간간히 다른 환자 가족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주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 하나가 영주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기의 소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영주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 온기가 사라지기 전까지 영주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 사이로 겨우 몇 줄기 남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희미한 빛마저 병실 안에 들어오자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산소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어요. 호흡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심장 박동기의 리듬도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주는 불안한 마음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조금 드실래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조차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포장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죠. 기름기가 흥건히 배어나온 봉투는 이 병실 분위기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병원 밥은 맛없잖아요. 기운 내시라고 치킨 사왔지.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름진 음식을 삼킬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가족인 수진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봉투를 꺼내드는 수진의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니는 지금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죽이나 미음밖에 못 드세요. 그러나 수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나 먹으려고 산 거예요. 간병하느라 힘들죠? 언니도 한입해요. 그래도 기운은 챙겨야 하잖아요. 그 태도에 영주의 가슴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병실 안에 퍼지는 기름 냄새가 어머니의 호흡을 더 괴롭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근데 엄마 있잖아요. 수진의 시선은 아픈 어머니에게 머물렀지만 그 말은 결국 모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내 거 맞죠? 오빠는 이미 아파트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통장 잔고는 얼마 남았어요? 적금은 어디 있어요?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삑삑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주는 숨조차 멎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정우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엄마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가서 싸우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오빠도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영주는 참지 못하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제발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이 순간만큼은 그냥 환자로만 봐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수진은 영주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어요. 언니는 욕심 없어요? 좀 솔직해져 봐요. 며느리가 뭘 하든 결국 남는 건 우리 거예요. 괜히 점수 따려는 거 다 보여요. 나도 다 안다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영주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단지 점수 따기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멸감이 영주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해라 제발. 어머니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어요. 눈을 간신히 뜬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흔들며 두 남매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정우는 분노에 떨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주는 그의 팔을 붙잡아 의자에 앉혔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분의 마지막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의 대화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눈으로 보일 만큼 가족 사이의 금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금은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결코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겠다. 그 고단한 삶의 끝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지켜드리겠다. 하지만 동시에 뼛속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날들 속에서 그 말들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 남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지며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먼저 일어나 나갔고 정우와 영주만이 어머니 곁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의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자에 잠긴 듯 했어요. 심장 박동기의 삑삑 소리는 점점 더 길어지고 산소기의 바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 뼈마디가 도드라져 나온 손이었습니다. 살은 다 빠지고 말라버렸지만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놓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우는 영주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듯한 자세였지만 그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더 가늘어질 때마다 정우의 어깨도 조금씩 떨렸죠.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떨리는 눈꺼풀이 겨우 올라갔어요. 희미한 시선이 영주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영주는 놀라 손을 더 꽉 쥐었죠. 평소 어머니는 영주를 늘 며느리라 부르셨습니다. 그 호명 속에는 늘 일정한 거리가 있었어요. 며느리야 물 좀. 며느리야 수건 좀. 그렇기에 영주는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해 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영주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주야. 순간 영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도 무겁게 또 따뜻하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잠시 숨을 고르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으셨죠. 미안하다. 너 고생만 시켜서. 그리고 정말 고맙다. 영주는 목이 메어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그 말에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옮겨갔어요. 정우를 향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셨죠. 정우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영주는 네가 꼭 지켜라. 정우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시트 위를 적셨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영주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지만 수진의 외침은 너무 늦었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삑 하고 길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병실 공기를 갈라내듯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안 돼. 안 돼. 수진은 침대 옆으로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영주는 끝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아진 그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눈물이 흐려진 시선으로 지켜보았어요. 수지는 그 순간에도 울음 속에서 엄마, 나 아직 얘기 못한 거 많은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집이랑 통장은 나한테 말해주고 가야지. 그 목소리는 절규 같으면서도 어딘가 노골적으로 매달리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지금만큼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어머니께서 가장 듣고 싶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영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수지는 한동안 영주를 노려보더니 결국 침대 위에 몸을 엎드린 채 울부짖었죠. 엄마, 나 아직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왜 지금 가요? 그 울음이 병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영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게 스며들었고 병실 안의 모든 소리는 멈춘 듯 했습니다. 그저 흐느낌과 흐르는 눈물만이 남아 있었죠. 영주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우와 함께 당신이 남긴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주는 끝까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목소리와 함께 가슴 깊숙이 새겼어요. 영주야.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죠. 영주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영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흰 국화가 빽빽하게 놓인 빈소 안 검은 천위로 걸린 영정 속 어머니는 생전처럼 단아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잠든 듯 평온했지만 빈소에 들이운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와 절을 하고 정우와 영주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낯익은 친척, 동네 어른, 직장 동료들까지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장례 절차는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조문이 잠시 끊긴 늦은 밤 빈소에는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향을 다시 피우며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주는 축 늘어진 어깨를 추스르며 빈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지나치게 번들거리는 립스틱이 눈에 띄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리해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영주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수진은 영정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집은 내 거 맞죠? 오빠는 이미 아파트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통장, 적금, 땅, 나는 내 목 확실히 챙길 거예요. 그 말에 정우가 손에 쥔 향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진아, 영정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해야겠어?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꾸했죠. 엄마가 제일 예뻐한 건 나였잖아. 누구보다 날 제일 사랑했다고. 언니가 아무리 간병했다고 해도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엄마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내 거라고. 그 순간 빈소 안 공기가 뒤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듣고 있던 친척들이 술렁이며 다가왔어요.
몇몇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수진을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엄마 살아계실 때도 괜히 간병 다 맡아서 점수 따려는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고생하는 척하고 뒤로는 유산 욕심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의 시간 동안 쏟아낸 진심이 한순간에 욕심으로 뒤집혀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영주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조차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해요? 그 말에 잠시 수진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다시 도전적인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요? 결국 남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언니는 남이라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우리 가족 거예요. 정우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뜻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라는 거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욕심만 부리다니.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더 예뻐했어요. 내가 막내딸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그 소리에 빈손은 한층 더 술렁였어요. 조문객 몇 명이 돌아보고 친척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영정 앞에서 저럴 수가 있나? 영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 순간조차 어머니의 마지막을 더럽히는 수진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정우가 영주의 손을 잡아 빈소 밖으로 이끌었어요. 복도는 한층 더 고요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엄마 뜻은 우리가 지켰어. 그 후에 남은 건 우리 삶이야. 수지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거야.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도의 시간은 끝내 다툼과 욕심에 짓밟혔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하나만큼은 지키기로 했어요. 내 아내 영주를 꼭 지켜라. 정우의 눈빛 속에서 그 약속이 굳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빈소박 어둠 속에서 영주는 홀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가씨가 남긴 상처는 결국 자기 몫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희는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주의 가슴 속에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빈소의 국화는 금세 시들어갔습니다. 하얗게 피어있던 꽃잎은 축 늘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짙게 깔려있던 향 냄새도 서서히 옅어져 갔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의 냄새였죠. 그 후 수진의 삶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직후부터 수진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사에 복귀한 뒤에도 집중을 잃고 작은 일에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수진 씨, 지난번 보고서는 확인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러나 정작 수진은 반성하기보다 남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그렇지. 회사 사람들도 똑같아. 결국 다 질투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위안에 불과했어요. 현실은 점점 더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회의실에서 터졌어요. 수지는 다른 동료가 준비한 보고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곧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죠. 회의실 안은 얼음처럼 싸늘했습니다. 상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서수진 씨, 이게 다 거짓 보고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의 보고서를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내다니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어요. 부장님 오해예요. 전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다들 저 싫어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두둔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웃던 얼굴은 자취를 감췄어요. 대신 술잔을 붙잡고 흐느끼며 전화를 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취기에 젖은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남겨진 건 절망에 찌든 울음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영주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니 때문이에요. 간병할 때 괜히 나를 밀어내서 엄마가 나를 더 사랑했는데 언니가 다 뺏어갔어요. 그 억지스러운 원망을 들을 때마다 영주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닳아 없어져 갔어요. 결국 영주는 더 이상 그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그만하자. 우리만 지키자. 엄마 마지막 말씀 난 지킬 거야. 정우의 손이 영주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영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영주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진이 뿌린 탐욕과 거짓은 결국 수진의 삶을 무너뜨렸고 영주와 정우가 뿌린 정성과 인내는 끝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간병으로 지쳐 잃어버린 영주 자신이 조금씩 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기억일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어느 늦은 밤 정우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이번엔 가슴이 덜 아팠어요. 마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영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서로 지키며 살아갈게요. 당신이 남기신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영주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영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은 듯 했죠. 영주야. 병실 냄새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가르쳐준 것들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진심은 통한다는 것.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침묵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시작은 병실의 냄새였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던 욕심과 상처, 그리고 끝내 버티려 했던 의지의 기록이었어요. 며느리라는 거리를 메우려 했던 손길이 결국 영주야라는 이름 석자로 보답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